안녕하십니까. 약글약의 고약사입니다. 화이팅 먼저 외치고 시작해볼까요? 네. 하나 둘 셋 화이팅! 자, 오늘도 리틀 약사님과 콜라보 영상이고요. 오늘은 영양제 무용론 효과 없다, 야, 오메가3 먹지마, 종합비타민 효과 없어, 기사들이 나오는데 정말 효과가 없는지, 그리고 왜 그런 건지, 영양제나 이런 영양요법을 사랑하시는 분들이 어떤 식으로 이런 기사를 받아들여야 되는지 얘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먹는 것이 곧 나를 만든다. 리틀 약사 채널의 리틀 약사 이성훈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작년이야 재작년이야 뭐 끼니메란이라고 해가지고 영양제 먹으나 안 먹으나 수치적인 차이가 없다. 네네. 그거부터 작년 말에 오메가3 왜 먹냐, 효과 없다, 부정맥 일으킨다 등등등. 그리고 뭐 3년 전에는 비타민 B군 먹으면 암을 유발한다. 맞아요. 별의별 게 많이 나왔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은 오메가3가 최근에 가장 이슈였죠. 네. 작년 여름에 미국 심장협회에서 관상동맥 질환자에게 오메가3를 먹었을 때 사망률이나 치료 효과가 없었다. 그러니까 굳이 치료에 권장하지 않는다. 이런 것들을 했었고요. 작년 말에는 부작용 중에 이제 부정맥을 일으킬 확률이 높다. 이건 이제 고용량 한 4g 정도를 먹었을 때였고요. 가장 또 최근에 나왔죠. 최근에는 건강한 사람이 먹으면 뇌졸중이라든지 이런 걸 유발한다, 심장병. 이런 기사들이 나왔는데 실제 이제 내면들을 들여다보면요. 사실은 기사에서 이제 빼먹은 어떤 내용들, 핵심들도 굉장히 많고요. 최근에 이제 했던 뭐 뇌졸중, 심장병 위험 증가의 논문 봐도 실제 논문을 들어가 보면 건강한 사람들 외에 뭐 신부전, 부정맥, 그런 뇌심혈관계 질환을 있는 사람들이 사망률이라든지 뭐 심근경색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좋아지죠. 줄었다. 오히려 더 개선 효과가 있었던 네. 거죠. 네. 그리고 이분들이 했던 말이 똑같은 말이 있어요. 일단은 백인에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인종까지 적용될 수가 없다. 또 하나는 이게 실제 발생률 차이는 0.07%, 뭐 0.05%. 그러니까 기사에서 보는 거는 상대적 위험률을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60몇 프로 높다. 숫자가 커 보이죠. 이제 그런 어떤 문제점들이 있는데, 이런 이제 영양제 같은 경우는 사실 시험 조건에 따라 이게 천차만별일 수 있잖아요. 어떤 인구수를 했냐, 어떤 나이를 했냐, 얼마의 용량을 먹었냐. 하물며 여자냐 남자냐에 따라서도 결과가 반대로 나오기도 하는데, 그러니까 이런 어떤 예민한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은 오메가3 같은 경우도 대부분의 연구는 또 좋다. 이렇게 그러니까 되거든요. 이거 전혀 반대 데이터가 나오고 2024년 상반기 거 보면 건강한 사람들은 부정맥과 뇌졸중이 좀 증가하는데 심혈관 질환이 있는 사람들은 오히려 감소한다도 되게 아이러니한 결과죠. 그렇게 되면 이게 맞다라고 하면 그 작년도에 나왔던 기사거리들이 있죠. 그러니까 또 안 맞는 거야. 그거랑 또 안 맞는 그러니까 거야. 이게 세팅값에 따라서 대조군 설정이 되게 어려워서 이렇게 계속 갈리고 있거든요. 네. 같은 어종인가, 음식도 영양식으로 딱 한정해서 통일시켜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 그 정도까지 변이 통제가 되지 않은 실험이기 때문에 항상 이게 갈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맞아요. 일단 오메가3 이런 이슈가 있었고 비타민 B군의 폐암 이슈도 있었잖아요. 맨날 2017년? 네, 질문 되게 많이 들어오는 거. 한때 제가 이거 영상도 만들었었는데 네. 비타민 B6, B12, B9 이 세 가지를 가지고 단일 제품을 먹으면 폐암 이슈가 올라간다, 위험률이. 근데 종합 비타민은 관계가 없다. 그리고 이것도 남성에게만 해당된다. 이런 이제 결과치가 나오는 거거든요. 이거 논문이 딱 하나예요. 반대로 뭐 비타민 B6를 먹으면 오히려 폐암 위험률이 감소시킨다, 이런 연구 결과가 그러니까 있거든요. 반대되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이거 하나 정도의 부정적인 게 나오면 이걸 막 이슈화해서 그동안의 연구는 다 날아간 거야. 이런 식의 어떤 해석들이 나오면 너무 오류가 많다라는 거죠. 하나를 가지고 진리인 것처럼 얘기하면 안 된다, 이런 것들에 반박되는 게 분명히 있으니까요. 이렇게 확대 해석하는 게 되게 상당히 좀 무서운 것 같고, 종합 비타민은 또 괜찮다는 것도 웃기네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그래서 정확하게 사실은 다 알 수가 없다라는 그쵸. 거. 뭐 음식도 하물며 뭐는 좋고 누구에겐 안 좋고 이런 건데, 이런 비타민들이 일괄적으로 모두에게 뭐는 안 좋고 뭐는 좋고 이렇게 좀 나눌 수는 없다. 근데 많은 연구에서 현재의 대세적인 것들에 따라가는 게 좋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네. 뭐 오메가3도 뭐 연구 결과에서 수많은 긍정적인 연구가 많기 때문에 사실 병원 처방도 있는 거고, 긍정적인 효과들이 계속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먹고 또 긍정적인 연구들도 많이 나오는 거고, 그 중에 물론 좀 반대적인 결과들도 있겠죠. 최종 판단은 어디로 가느냐는 본인 선택의 문제겠지만, 이거 하나로 모든 결과가 앞뒤 이제 동전 뒤집듯이 뒤집히는 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그 뉴스 기사에 노출되시는 분들이 이제 한번 놀라시고, 유튜브로 또 검색해보면 또 나오는 내용들이 있는데, 의사분들이 영양제 왜 먹냐 무용론을 피시는 분이 있어요. 그건 이해를 해요. 제가 치료의 영역이니까 치료를 해야지 왜 영양제를 먹, 이렇게 하시는 거 오케이, 이해를 하는데, 근데 그 유사 전문가들이 또 얘기하는 거에 또 우리 구독자님들
분께서 놀라실 건데 예를 들어서 그 한복 입고 나오신 그 이상이 아니고 아니야 그런 얘기 하지 마. 네. 그 있어서 영양요법에 대한 지식이 얕으신 분이 나오셔가지고 거짓말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오메가3를 먹으면 우리 혈관에서 산패가 된다. 비타민C를 천연으로 안 먹고 합성을 먹으면 혈관에서 산패된다. 이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진짜 놀라운 표현이다. 이게 효과 있다 없다가 아니고 산패가 돼서 독이 된다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건 도대체 어떤 이론일까 했는데 원래 비타민 C는 고용량 먹어서 일부러 산화시켜서 산화시키죠. 암세포 공격도 시키는데 네네네. 굳이 그거를 나쁘다고 표현할 수 있나? 그런 이해도가 있는 게 아니고 그냥 몸에 독이 된다. 이해할 수 없는 논리를 편다. 그런 게 있는데 그게 도저히 몇백 번씩 나오더라고요. 그런 게 또 영향을 주는 것 같아요. 거기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뭐 의사분들 중에서도 기능의학 하시는 분들은 영양제나 영양요법에 대해 공부를 많이 하셔서 요즘은 무조건 부정하진 않는 것 같아요. 오히려 긍정적인 영양요법에 대한 것들도 많이 알려주고 있고 실제 병원에서도 그런 걸로 또 질병의 치유나 이런 걸로 접근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우리 몸은 사실 산화하는 반응은 무조건 계속 일어나고 있거든요. 음식을 먹어도요. 우리 몸은 산화가 됐다가 그걸 다 해독하고 또 그런 과정들이 다 있어요. 나쁜 거 배설하고 좋은 건 다시 내 몸에서 영양소로 쓰이고 비타민C 역시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천연을 먹어도요. 아무리 좋은 걸 먹어도요. 산화는 당연히 돼요. 근데 우리 몸에서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게 카탈라제 시스템이라든지 SOD라든지 항산화 효소의 시스템들이 이미 굉장히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다 해독대사를 하고 너무 그런 거에 대한 걱정은 하실 필요는 없다. 물론 이제 그분들이 얘기하는 일리가 있는 부분도 있어요. 뭐 되게 이제, 이미지 포장하시는 거 이제 뭐 네. 저는 사실 이제 항상 중립적인 영향을 많이 취하는 사람이니까 이게 그런 거예요. 음식으로 모든 걸 해결하는 거는 가장 좋죠. 그것도 당연히 동의하실 거고. 그런데 그쵸. 그죠? 동의 안 하나? 아니 불가능해서 저는. 그쵸. 이제 제가 말하고 싶은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음식으로 모든 걸 매일 먹고 내가 필요한 것들을 다 컨트롤하면 그만한 게 없죠.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어요. 저도 가장 좋다고 생각하고 저 역시도 처음에 기능의학 공부를 할 때 음식만 찾아다녔었어요. 그런데 한계가 분명히 있거든요. 내가 이걸 매일 챙길 수도 없고요. 특정 영양소를 먹고 싶은데 그 영양소 때문에 음식을 먹으자면 이만큼씩 먹어야 돼요. 근데 이미 그거는 할 수 없는 영역들을 이런 영양제의 추출 어떤 요법이라든지 흡수율을 높이는 공법을 통해 만든 제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 보조적으로 먹는 거 저는 굉장히 긍정적인 영역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될까요? 이런 또 얘기가 계속 나올 거거든요. 올해도 분명히 제가 이런 오메가3 효과 없다 이런 것들이 우리 대중들이 반응하는 키워드이기 때문에 언론사에서 계속 얘기를 할 거예요. 유튜브 채널에서 나올 거고 거기서 어떤 자세로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요? 영양제는 약은 아니다. 그래서 약의 기준으로 이걸 먹고 나는 99%, 90%다 좋아질 거다. 이렇게 접근하신다면 안 된다. 이런 영양제 같은 경우는요. 저는 약과 음식의 중간 정도 단계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내가 20%, 30%, 40%이 정도의 확률적으로 좋아진다라고 하더라도 나는 거기에 충분히 투자를 하고 이걸 먹고 도전해 볼 만하다라고 생각한다면 이거에 대해서 이제 먹어보고 판단을 하는 거고요. 자기 기준에 있을 때 맞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면 아예 드시지 않는 게 저는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덧붙이고 싶은 거는 네네. 이런 기사가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한 기사만 보지 마시고 기사도 디테일하게 뽑아낸 기사가 있고 그냥 키워드만 세게 뽑아내는 기사가 있고 비교를 해보시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냥 기사 보고 하고 클릭하고 아이씨 고약사가 거짓말했네 에이씨 이러기보다는 기사를 여러 개 비교해 보시면 분석이 되는데 사실 제가 해도 어렵거든요. 가장 좋은 거는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는데 그건 어렵기 때문에 유튜브 채널 리틀약사 고약사 그런 약사 채널도 한번 그 기사를 다룰 거니까 보시고 의사분들 채널도 보시고 많이 노력해온 신뢰할 만한 사람들의 그 영상을 크로스 체크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속지 않고 가짜뉴스에 가까운 좀 과장된 내용들이 많아서 높아심에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약하자면은 뭐 비타민 B군 암 유발한다, 오메가3 신장 뭐 세동 유발하고 막 그런 것들은 좀 과장된 요소가 있고 갈리는 게 있기 때문에 걱정하실 필요가 없고 좀 주의는 하되 충분히 섭취할 만한 가치는 있다. 우리가 좀 현명한 좀 시각을 갖자 정도로 마무리하면 될까요? 네. 어쨌든 비타민 B군이 됐든 오메가3가 됐든 어떤 뉴스나 연구들을 보면 해당되는 또 영역들이 있잖아요. 뭐 몇 그램 이상 정도만 해당된다거나 또는 뭐 남자만 해당된다거나 이런 세부적인 것들도 다 다르기 때문에요. 그런 기사 하나에 먹으면 안 되나? 효과가 없나? 이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고 내 기준점을 갖고 그리고 판단하셔서 제품이라든지 복용 여부를 선택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은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 다음에 또 한번 같이 또 재미있는 주제를 갖고 얘기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끝으로 인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어떻게 보면 뭐 가독자 여러분들한테 재미없는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재밌으실 것 같은데? 아, 그래요? 그렇게 생각해야죠. 재밌게 이렇게 편집해 주실 거죠? 네. 여러분들이 그 제품을 선택하거나 영양제를 어떻게 먹어야 될지 판단을 할 때 조금은 도움이 되셨길 바라면서요. 더 궁금하신 것들이 있거나 이러면 뭐 과장님도 상담 직접 해주시고 있고 저 역시도 뭐 상담하고 있으니까요. 오셔서 또 문의해 주시면 정성을 다해서 답글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로 마무리 짓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빠이요.